박정환의 시사야.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의 언박싱, 어른들의 놀이문화에 혼수를 두는 취미 컬렉터,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목소리가 한 주가 참 빨리 가네요. 기다렸다는 뜻이죠? 물론입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거? 지난주에 무협 2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다른 걸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저도 언박싱 하면서 흥분했던 게 있었는데요. 한 주일 동안에 그 화장실 하나가 난방이 안 돼가지고 조그마한 난방기기를 하나 산다고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저한테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요? 그렇다. 뭘 사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네요. 최대한 좋은 게 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후배들도 가끔씩 뭐 산다고 오상아 뭐 사면 좋겠니?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제 옆에 전문가를 두고 제가 좀 확실히 실수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건을 보고 다른 물건들을 비교하다 보면 대충 노하우가 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빨리 좋은 걸 찾아낼 수 있는 눈.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차차. 그러게요. 제가 실수했어요. 지금 일단 좀 좋은 거 사셨나요? 좀 비싸지 않은 걸로. 가성비 좋은 걸로 찾는다고 일단은 전기를 쓰는 거니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둬서 크기도 작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뜯었던 그 포장지 말고 오늘 언박싱 어떤 박스에 뭘 담아 오셨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사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루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연말이라서 사실은 모임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 모임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라 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술 마시는 것들도 술 마시고 또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혼밥도 있듯이 또 혼술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올해 한 해를 자신이 또 그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그런 걸 위해서 또 약간의 술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홈바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집칵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집칵? 집칵이면은 어떤 거예요? 요즘 줄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요, 집에 콕 박혀 있는 걸 집콕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만드는 칵테일 먹는 걸 집칵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마시는 칵테일. 집칵. 그러면은 지금 홈바도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집에 있는 그 뭔가 이 베란다나 이런 쪽을 홈바 형태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래서 많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저희 코너가 원래 그렇지만 약간 좀 입문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독특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일 저희 원래 술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겹치지 않는 내용이 될 텐데요. 그 술 얘기가 금요일날 코너가 있다는 걸 처음에 듣고 저도 술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그 코너도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좀 최대한 성능 쪽에 좀 집중을 해서 특화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조선시대나 신라시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회사 입사하던 시대만 해도 어른들이 섞어서 많이 마셨죠. 지금도 많이 섞어서 마시고요. 소주와 맥주를 섞는다든지. 제가 어떤 세대 측면으로 이해를 할 때는 양폭의 거의 마지막 그렇죠. 그리고 그 양주가 약간 알 수 없는 양주도 많이 있었고요. 뭔가 숙취가 깨지 않는다는 술도 있었고. 맞아요. 가짜 양주 많이 가짜 양주도 있었고 사실은 그 대부분의 경우 증류된 원액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주전과 섞어서 술을 만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이렇게 정선된 어떤 레시피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양주하면은 뭔가 하는 술이다 이런 느낌만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분대로 섞어 마시는 것과 달리 혼술 문화의 경우에는 이제 칵테일은 전부 레시피가 존재하잖아요. 몇 밀리리터와 몇 밀리리터를 플러스해서 뭘 만든다. 그럼 만들 엄두를 잘 못 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귀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깃해지는데요. 예.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홈칵테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비법.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술을 섞으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막걸리를 많이들 마시셨잖아요. 지금도 많이 마시고 계신 네. 것 같고 막걸리 판매량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걸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이렇게 관심 가졌던 적이 한 10여 년 전인데 네. 이제 그때 여러 동네의 막걸리를 이제 주문해서 뭐 이렇게 먹어봤어요. 많이 시도를 먹어보면서? 앞서갔는데요. 예. 예, 근데 막걸리가 정말 되게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막걸리들을 요새는 쉽게 이제 마트에서 구할 수 있죠. 되게 다양한 막걸리가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뭐 인터넷으로 배달해도 예.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약간 막걸리에 섞어서 뭔가 섞어서 먹는 제 비장의 오리지널 칵테일인데요. 네. 원래 칵테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를 보면 시트러스 계열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면 오렌지나 뭐 네. 레몬이나 라임이나 뭐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바에 직접 가면은 이제 직접 과일을 잘라서 즙을 내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집에서는 주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막걸리에 감귤 주스를 섞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감귤 주스를 섞는요. 준비물이 되게 간단해요. 네. 이게 탄산이 가능한 한 적게 들어있는 막걸리를 고르시고 본인이 잘 마시는 막걸리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 거기다 감귤 주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렌지는 안 돼요? 오렌지를 제가 섞어서도 먹어봤는데 네. 그 막걸리가 사실은 마시면 좀 묵직한 맛이잖아요. 네. 좀 그 뒷맛이 좀 텁텁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렌지 주스의 어떤 신 쪽이 강조돼 있는. 사실 감귤은 좀 단 쪽이 네, 강조돼 있잖아요. 맞아요. 시고 새콤달콤한 느낌이고 오렌지는 좀 새콤 쪽에 가까운데 그게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감귤도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막걸리도 우리 쌀로 만드는 거니까 뭔가 상성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뭐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막걸리 2대 감귤 주스 1 정도 그 정도를 섞어 마시면 되게 독특한 맛이 납니다. 어떤 맛이 나요? 이게 좀 막걸리도 사실 좀 단맛이 보통 많이 느껴지잖아요. 좀 어떤 막걸리를 구입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네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탄산이 좀 적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이 맛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 맛을 뭐 뭔가 레벨로 표현한다는 건 좀 웃기지만 이렇게 붕 떠 있는 맛 자체가 아니고 상당히 묵직한 맛이 나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탄산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칵테일이나 섞어 마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상성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서 뭐 궁합이 잘 맞는 궁합이죠. 예, 궁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막걸리와 감귤 주스는 되게 서로의 단점들을 약간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걸리의 다소 텁텁한 뒷맛이라든지 그리고 공유 발효주의 특성상 약간 배가 부르고 좀 무거운 이제 위스키 마시는 데 좀 바디감이라고 하거든요. 바디감이라는 건 이제 입안에 어떻게 꽉 차느냐. 그래서 꽉 차면 풀바디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너무 바디감이 풀바디감에 가까운데 그런 부분을 감귤 주스에 달고 가볍고 그런 목 넘김이 많이 잡아주고요. 그래서 감귤 주스는 사실 주스에 불과하지만 또 막걸리가 만나면 술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보니까 귤을 발효시키거나 귤을 사용해서 만든 술이 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밑강 브랜디라고 해서 귤 브랜디. 네. 그래서 귤을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가 있고 그리고 뭐 오렌지 비터즈나 꾸안트로 같은 그런 리큐르들, 뭐 오렌지 껍질을 사용해서 만드는 술들 그런 술들이 있는데 막걸리 베이스의 감귤 칵테일은 제가 만든 이후로 아마 다른 게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못 찾았어요. 독창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네. 자부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칵테일이라는 게 뭔가 물론 어려운 세계로 들어가서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알수록 사실은 더 재밌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우리 주변의 재료들을 잘 섞어서 그 배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그니처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취자 두 분의 그 의견에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마성의 영매님께서 지땡 막걸리 예.
이걸 감귤 주스랑 같이 하면은 어떨까요? 지땡 괜찮나요? 막걸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예. 제일 각광받는 막걸리죠, 사실. 잘 어울리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님께서는 광주에 있는 산 있잖아요. 그 산 어쨌든 막걸리랑 그걸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색깔도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도 예뻐요. 제가 그 땡 막걸리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색깔이 되게 파스텔빛이 나면서 약간 색깔에서도 그게 잔을 또 어떤 잔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막걸리를 뭔가 유리가 보이는 비치는 잔보다는 안 비치는 잔에 많이 먹는데 이거는 비치는 잔에 먹어도 상당히 뭔가 기분을 그냥 와인잔에다 마셔도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와인잔도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되게 잔에 따라서도 사실은 어떤 술을 담느냐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 정도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그렇군요. 향과 이런 것도. 그래서 근데 이제 막걸리 칵테일의 경우에는 향에 목숨 거는 칵테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그냥 그 높은 잔, 굳이 넓은 잔이나 뭐 알이 좁아드는 잔이나 이런 잔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귤의 색깔까지 좀 느낄 수 있으면은 그러면 귤감 주스에 그리고 뭐 입으로 마시는 거야. 뭐 자기 혀로 느끼는 그래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일단 막걸리와 그다음에 감귤. 감귤 주스를 같이 섞으면은 좋다. 이거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칵테일이다. 이렇게 아마도요. 자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홈바의 세계 이거 하나만 갖고 오시진 않았겠죠? 또 집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쉽게 섞을 수 있는 재료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갖고 온 재료는 꿀입니다. 꿀요? 그 사실은 서양의 칵테일 자체가 문화가 서양에서 온 거니까요, 사실은. 서양의 칵테일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칵테일이 있어요. 러스티네일이라는 칵테일인데요. 이게 사실은 위스키 플러스 드람비라는 리큐르가 있어요. 근데 드람비 리큐르 자체도 100가지 정도의 허브와 꿀을 믹싱한 블렌딩한 리큐르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몰트 위스키에 드람비를 섞은 걸로 끝이에요. 2가지 재료밖에 없어요. 러스티네일에. 근데 그게 이제 러스티네일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녹슨 못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스키 약간 이렇게 좀 날이 선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코올의 느낌과 꿀이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시는 칵테일인데요. 독한 맛이 뭐 중화되는 느낌이 중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이게 러스티네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되면서 참 이게 맛을 설명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중화되면서 동시에 그 날카로움이 좀 더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칵테일인데요. 그걸 한두 번 마시다 보니까 그냥 꿀 타는 거 자체가 맛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꿀이라는 게 사실은 꽃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람비 같은 칵테일도 스코틀랜드에는 가면 히스꽃, 해덕꽃이라는 꽃이 많아요. 그래서 그 꽃의 향기가 얼마나 위스키에 많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꽃에서 나온 꿀을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잔향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 꽃들의 향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아카시아 꿀 이러면 아카시아 꽃의 향기가 있잖아요. 밤꽃꿀.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련한 향 같은 거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꿀과 어떤 술을 섞어 먹느냐, 그것도 꿀술이라고 사실 옛날에 있긴 있었죠. 이래저래 뭐 그렇긴 했었는데 어떤 술을 섞어 먹느냐도 또 색다른 음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큐르라고 하는 게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일종의 이제 여러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꿀이 기본적으로 지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스키도 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향과 향을 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복잡하지만 좀 더 이렇게 세심한 향을, 섬세한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단맛은 언제나 오르니까요, 사실은. 달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달면 맛있죠.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일단 단맛이 나면은 그래서 용서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제 뭐 미국의 법원 만드는 회사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뭐 터키 같은 회사들이 전부 뒤에 허니를 붙여서 잭 다니엘 허니도 있고 왈터키 허니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꿀을 첨가하고 꿀과 상성을 맞추는 알코올의 어떤 분위기들, 그런 블렌딩하는 것들이 추세로 사실은 상당히 굳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꿀을 어디다가, 그럼 과연 소주와 꿀은 어떨까? 소주와 꿀 궁금한데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아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넣어도 근데 될 우리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술은 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술을 달면 술을 많이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굉장히 이렇게 좀 드라이해야 그래야 좀 많이 마실 수 있고 좀 질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꿀을 넣게 되면은 느낌이 일반적인 우리 단맛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향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라이한 얘기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후에 또 제가 하겠지만 약간 그 꿀과 상성이 어울리는 재료들 찾아보는 것도 또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막 들이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즐기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만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맥주에다가 꿀 넣은 것 같은 꿀맥주 같은 거 팔잖아요. 허니비어 많죠. 허니비어도 많은데 맥주와 꿀은 저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좀 몇 병 마셔봤는데 네. 이게 맥주도 아니고 꿀도 아니고 느낌이 좀 그래서 왜 또 저는 갑자기 우리가 지금 막 꿀을 넣어서 맛보라고 아니요. 얘기했는데 저는 소주나 이런 쪽의 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맥주와 뭘 섞는 약간 게 증류주 형태 예. 느낌하고 증류주 형태가 맞는 것 같고 맥주에 뭘 섞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막걸리 맥주 자체. 혹시 꿀 넣어봤어요? 막걸리 안 넣어봤어요. 해봐야겠네요. 아니 막걸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귤 주스를 넣어가지고 그거는 꿀도 세상에 단 한번.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래놓고 네. 꿀은 어떻게 안 넣어볼 생각을 했어요. 꿀을 꼭 넣어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 넣어보고 제가 오히려 말을 해서 제 걸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럼 서로 경쟁을 한번 해서 서로 한번 맛을 재밌네요. 비교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조금의 실험 정신만 있으면 맞아요. 예.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과시할 수 있는 자랑할 그리고 수 있는 나만의 술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도 바마다 전부 시그니처 오리지널 칵테일이 다 있어요. 칵테일은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바맨이 그 마스터가 새로 만들어내면 그게 또 오리지널 칵테일이고 그게 잘 퍼져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그게 또 레시피로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는 재밌는 게 칵테일의 레시피는 특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대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바맨은 그걸 만들어낸 거에 대한 너무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지. 네. 모든 사람들이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레시피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제대로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15ml, 10ml, 5ml 뭐 이렇게 섞는다, 쉐이크한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정확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뭐 술 코너를 되게 이 동선이 단순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아까 리큐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술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술들을 모아놓은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들리게 돼요. 한번 좀 호기심 갖고 이렇게 들리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술을 또 구경할 수도 있고 한 번쯤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집에서 즐기는 칵테일인데 막걸리하고 감귤 주스를 그냥 확 섞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도구가 필요한 건지 좀 다른 칵테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막걸리나 감귤 주스나 꿀 같은 우리가 친숙한 재료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뭐 칵테일이나 바문화 자체가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베이스는 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큐르나 혹은 여러 가지 술들이 리큐르는 이제 베이스로 쓰이는 술은 아니지만 베이스로 가장 이용되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이 진이나 보드카나 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귤이나 오렌지, 라임 등의 시트러스 계열하고 진은 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 뭐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탱커레이나 비피터나 고든스 뭐 이런 진들은 바에 가도 그냥 단골로 있는 진들입니다. 그걸 베이스로 만드는 칵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많은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진이라는 술 자체가 본인의 향취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뭔가 섞었을 때 그 섞은 것을 충분하게 조연으로서 네.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술이기 때문에 그 진이 굉장히 그 베이스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진이라고 하면 또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여기에 버무스라는 어떤 향수 원료로 하는 술을 섞으면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마티니라는 칵테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마트 가면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버무스, 베르뭇, 버무스와 진은 뭐 요새 마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술은 다 살 수 있는 걸로 거기 이제 그게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 막상 이렇게 이름을 지금 들어도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술 코너 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살 만한 그런 팁 같은 게 없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진을 인터넷 하나 계속 켜고 아이고. 이렇게 바코드 찍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호기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게 뭐 그게 이 코너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진 하나와 레몬 주스,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사실 베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정도 종류의 진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3가지는 뭐 이미 정말 세계에서 너무 공인받은 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뭔가를 섞어봤을 때, 이건 내 취향에 맞는데, 이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인기를 끈 하이볼이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네, 많이 일본에서 하는 거죠? 많이 인기가 있었던 칵테일이고 그거야말로 사실은 그냥 블렌디드 위스키와 청량음료만 소다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맞아요. 2가지 섞고 얼음 넣고 시원하게 마시면 네.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저도 깔끔해요. 예, 종종 네, 마셔요. 그래서 위스키가 너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이볼은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집에서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3가지씩 종류가 되면 좀 힘드니까 2가지로 섞어서 드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술 많이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집에서 또 혼술하고 할 때도 혼술은 아니죠. 이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술을 마실 때도 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칵테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증류주에 강하신 분들이 있고 맥주나 소주에 강하신 분 체질들이 다 달라서 자기한테 맞는 술을 찾는 것도 또 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술이라는 건 또 즐기는 문화기도 하니까. 술을 좀 못 드시는 분들은 양 많이. 예. 그렇죠. 소다술을 많이 하고 네, 조금만 넣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예. 같이 즐기는 연말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팁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맥주에 섞어 마시는 칵테일은 없어요? 있더라고요. 맥주에 칵테일을 섞어 마시는 게 뭐냐면 네. 토마토 주스를 섞어서 마시더라고요. 토마토 주스요? 예, 이름이 있어요. 레드 아이라는.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할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섞어봤는데 네. 이상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해장 칵테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토마토를 해장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토마토 레드 아이 그거는 한번 신기하니까 한번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맥주에다 토마토 주스 예. 비율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 섞으면 되는 거예요? 소금도 좀 넣더라고요. 소금.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네. 뭐 실제로 그게 어떤 과정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무튼 서양에서는 버젓이 이름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칵테일이더라고요. 그럼 토마토하고 증류주 같은 거 섞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저는 그런 레시피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 그거를 시도를 다 해보셔야죠. 제가 오늘 계속 혼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해가지고. 다음 주에 경쟁입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즐겁네요. 네, 그러면서 또 한잔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또 방송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집에 가서 각자 알겠습니다. 어떤 자신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칵테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는 말씀을. 아주 마무리될 시간이라서 예.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날씨 비 오거나 눈 오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우